명품도 다 수집하는 분이 있어요. A사의 명품, B사의 명품 비슷한 거. 근데 ADHD랑 강박증이 모이잖아요. 엄청 많이 사서 모아놓고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명품이다 보니까 다들 저장 강박이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음반 엄청 모으는 분들, 저처럼 CD 엄청 모으는 분들, 듣지도 않은 음악 파일 계속 수만 개 수천 개 모여서 쌓아놓는 분들, 본인은 매니아이고 취미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인 ADHD인 사람이 왜 물건 정리에 어려움을 느끼나요? 첫 번째는 탁 이렇게 뭔가 놓잖아요. 이거 치워야지 하고 딴 거 하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왜 딴 걸 하느냐?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꾸 딴 거 할 게 생각이 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지요. 치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인 ADHD인 분들은 예를 들어 귀찮은 일을 자꾸 미뤄요. 그럼 분리수거 같은 거 미루고요. 설거지도 미루고요. 반복적이고 귀찮은 건 미루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정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하려면 이것저것 물건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낚시하고 싶어, 그런 낚싯대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케이트 하고 싶어 하면 스케이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가 보면 집이 꼭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 자꾸 사요. 그리고 성인 ADHD 분들은 꼭 어디 가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과잉 행동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요. 수납할 곳이 없어요. 남들보다 한 번 살 때 많이 사요. 역시 수납할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치우고 버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나중에 치워야지 하다가 보면 쌓이잖아요. 그건 치우자니 귀찮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울증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 특징을 보이나요? 우울증인 분들은 일단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울증일 때 오히려 집이 더 깔끔해지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일 때 오히려 더 집이 엉망이 되는 분도 있지요. 우울증일 때 집이 깔끔해지는 분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울증이 생겨갖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시킬 필요가 없고요. 나쁜 의미예요. 배달 음식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쌓이는 게 없지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사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집에 오면은 계속 스마트폰만 하다가 새벽 한 4시쯤 자고 억지로는 더 직장에 가고, 또 집에 오면 스마트폰 하다가 자고 억지로 하고 직장에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멀한 라이프가 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점점 뭔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강박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이 아닐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약간 강박증이 있다가 강박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분이 있는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강박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쓸고 닦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더 심해져요. 그런 분은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집이 오히려 확 물건이 줄어요. 점점. 그리고 우울증 걸리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동안 본인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물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버려버려요. 사랑하던 사람이랑 있었던 뭐 옛날의 추억이며 뭐며 다 쓸모없는 것 같아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아주 집이 깔끔해지지요. 굉장히 적지만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우울증에 걸리게 됐지만 쓰레기 같은 거를 치우지 못하니까 점점 쌓이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 걸렸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분리수거예요. 왜 분리수거냐? 분리수거는 보통 아파트에 살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수요일이면 수요일 분리수거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요. 수요일 저녁 때 해야지 해요. 계속 미뤄요. 목요일이 돼서 아침에 갖고 나가야 되는데 또 늦잠 잤어요. 그럼 분리수거가 점점 집에 쌓이지요. 그렇게 되고, 심한 분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잠 못 자니까 술을 마시게 되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술병이 점점 쌓이지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만사가 비쳐나도 치우지를 않아요.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옷 벗고 와서 옷을 갖다 옷장에 거는 거 간단하지요. 우울증 걸려서 심하잖아요. 오자마자 누워서 쉬고 싶어요. 그러면 옷이 점점 쌓여요. 어느 이상 쌓이잖아요. 나중에는 옷이 본인 침실을 전부 다 쌓이잖아요. 그럼 마루에 와서 누워요. 그리고 본인 침실에서는 이렇게 해서 옷을 계속 꺼내요. 근데 이게 왜 괜찮게 되느냐? 결국은 우울증이 6개월에서 1년 가잖아요. 겨울옷 입다가 봄옷으로 갈아입고, 봄옷 입다가 여름옷으로 갈아입으니까 계속 쌓여나가도 끝없이 옷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거를 한 번에 치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사는 분이 있어요. 왜냐? 이게 삶의 기쁨이 없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리면 게임만 해요. 어떤 분은 술만 마셔요. 어떤 분은 맞는 이성을 찾아서 엄청나진 않지만 꽤 많은 분을, 안 그러던 사람인데 많은 분을 갖다 동시에 만나는
원하는 분도 있어요. 각각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잘구레한 거를 계속 사요. 잠은 안 오죠. 그러면 이게 동영상 보다가도 지치잖아요. 그럼 또 물건 골라요. 사요. 와요. 오고 나면은 우울증이 아닐 때는 뜯거든요. 오고 나면은 뜯는 것도 귀찮아서 안 뜯어요. 반품도 못 시켜요. 이만큼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분이 있죠. 분리수거랑 치우는 건 치우는 거대로 못하고 우울증이어서 허전해 산 물건은 쌓이고 그런 집이 엉망이 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적 특징이 있나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성격은 강박적 성격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강박적 성격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요, 굉장히 꼼꼼해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금전적으로 철저해요. 그래서 그러나 또 금전적으로 철저한 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밖에선 돈 많이 쓰고요. 집에서 가족이랑 본인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딱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했다. 맛있는데 했다가 맛있는다고 했어요. 이거 할 때 이거 넣었니? 안 넣었는데요. 그건 제대로 한 게 아니네. 야, 가져와.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요, 라면을 먹어도 꼭 무슨 라면을 먹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10분이면 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30분에 걸쳐서 하는 방법을 상사가 제시해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언제 문제 생긴다. 그리고 계속 확인하지요. 강박적 성격이에요. 강박적 성격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의 편지는 결혼하면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무슨 사랑했던 사람의 편지라든가 그런 의미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별 의미도 없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쌓아놓지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서 10년 전에 이거를 증빙하시오 그러면요, 봐, 내가 이거 쓸모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10년 전 영수증을 쫙 꺼내요. 서류를. 그러기도 하지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일하게 되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 불리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수첩에다 적어놨다가 압수수색해서 뺏겨서 자기가 문제가 되지? 강박적 성격 장애인 분들은요,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불리하면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지를 못하고 숨겨놔요. 숨겨놓다가 들켜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밀장부 버리면 되거든요. 강박병성 그냥 못 버려요. 그러다 비밀장부를 들켜요. 그런 분들은 못 버려요. 자기가 30년 전에 직장에 있었던 거, 모든 영수증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또 못 버리는 유형인 분 중에는 강박적 성격장애나 다르게 강박증인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한번 쓰레기인 줄 알고 실수로 돈을 버렸다 찾은 적이 있었어요. 강박증인 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인데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리기에 앞서서 다 해부를 해서 분해를 해서 찾아야 돼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잘 못 버려요. 그런 다음에 또 이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이게 쓸모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인 분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박증인 분 중에서도 이제 저장 강박증인 분들도 있어요. 저장 강박증인 분들은 특정 물건을 못 버려요. 잡지면 잡지를 다 모아놔요. 신문지를 다 모아놔요. 그러나 잡지나 신문지를 모아놓을 때는 다들 공간만 차지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저장 강박증인데 저장 강박증인지 모르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읽는 속도보다 더 많이 책을 사서 온 방을 다 채워넣는 거 자랑스러워하지요. 사실은 강박이에요. 계속 모으는 거죠. 본인은 자랑스럽지만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식은 진짜 공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지요. 명품도 예를 들어서 다 수집하는 분이 있어요. A사의 명품, B사의 명품 비슷한 거. 근데 ADHD랑 강박증이 모이잖아요. 엄청 많이 사서 엄청 많이 모아놓고 엄청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명품이다가 보니까 다들 저장 강박이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음반 엄청 모으는 분들, 저처럼 CD 엄청 모으는 분들, 듣지도 않은 음악 파일을 갖다 계속 수만 개 수천 개 모여서 쌓아놓는 분들, 사실은 본인은 매니아이고 취미라고 생각하지만요, 일정 이상을 넘어서서 본인의 소득의 한계를 갖다 넘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주위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사실은 문의는 매니아지만 그 밑에 있는 심리는 성인 ADHD 과잉 행동과 강박이 합쳐져서 계속 사모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가끔 완전히 현실 검증력이 무너지면서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순수하게요. 유리구슬이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모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모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현실 검증력이 낮아진 거고요. 마지막은요. 진짜 슬프죠.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고 인지 능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냥 계속 버리지 못해서 계속 모아요. 그래서 사실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의미 없는 거를 계속 모으는 분 중에는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살짝 놓치지만 치매 초기인 분도 종종 있어요. 성인 ADHD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 어렸을 때 ADHD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ADHD 증상이 있다는 거는 까마득하게 옛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ADHD는 두 개의 타입으로 나눠요. 이쪽 타입은 뭐냐? 과잉 행동이랑 충동성만 있어요. 이쪽 타입은 뭐냐? 부주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과잉 행동 충동성도 있고 부주의도 있어요. 부주의만 심해도 아동 ADHD도 되고 성인 ADHD도 되는 거예요. 과잉 행동 충동성만 심해도 아동 ADHD도 되고 성인 ADHD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ADHD 검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컴퓨터 앞에서 검사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나오면 찍어야 돼요. 네모만 나와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놓치거나 실수로 네모를 찍는 비율을 보고요. 동그라미를 탁 찍을 때 스타트가 빠른가 느린가를 봐요. 그러면서 이 스타트가 막 이렇게 빨랐다 느렸다 변이의 폭을 봐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소리로 또 해야 돼요. 뚜뚜뚜 소리가 3번 나면 찍어야 돼요. 2번이나 4번만 나와요. 요거는 나오면 찍어야 되지요. 어떤 건 나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헷갈리게 자극이 많아요. 그 안에서 골라야 돼요. 마지막 어떤 거는 시각 자극을 주고 청각을 고르게 하고 청각 자극을 주고 시각을 고르게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작동 기억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화면상에 나오기 때문에 다르지만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34134 외우세요. 그러면 34134 외우잖아요. 이거를 외우는 걸 작동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또 거꾸로도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다가 못하면요, 다들 틀렸다고 생각하고 엉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거꾸로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건 오히려 점수의 변화의 폭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검사는 뭐로 볼까요? 이 검사는 성인 ADHD 중에 과잉행동 충동성이 아닌 부주의 성향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가끔 이 검사에서 정상인데 ADHD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선 부주의가 심해요. 이 검사할 땐 정상이에요. 왜냐? 이 검사할 땐 조용한 데서 하기 때문에요. 방해물이 없어요. 실질적. 그런데 이 검사는 20분 정도 되거든요. 어떤 분은 20분 동안에는 집중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지능이 매우 높으면은 여기서 정상으로 나오는 분도 있죠. 그래서 난 성인 ADHD가 아니네 했는데 사실은 과잉 행동 충동성은 강하거든요. 성인 ADHD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냐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렸을 때 당연히 과잉 행동은 계속 장난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로 나오겠지요. 어렸을 때 외향적인 사람의 충동성은 뭔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돌발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때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에 의해서 어렸을 때 작은 일에도 얘는 너무 울어요 하고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겁도 많으면서 충동성도 강한 분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어디 가서 참는 거 싫어하고 지겨운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참을성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게 충동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밖에서는 얌전해요. 전혀 ADHD 같지 않아요. 밖에서 얌전한 이유는 겁이 나서 얌전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있잖아요. 계속 사부작 해요, 애가. 그리고 나서 충동성은 계속 겁이 나서 뭐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억지로 참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본인은 죽을 정도로 괴롭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과잉행동 충동성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사교적이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 부모님을 그거를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다음에 부주의는 이런 거로 나오죠. 어렸을 때. 뭐 준비물 잊어먹는다. 약속 잊어먹는다. 깜빡깜빡한다. 물건 자주 떨어뜨린다. 시험 볼 때 실수한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성인 ADHD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주의가 심했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자기 어렸을 때 맨날 넘어져서 다쳤대요. 부주의가 심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축구하다가도 확 본인이 뛰어가잖아요. 옆에 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애들 보면 가정교육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 부모님들 다 괜찮은 분들이고 가정교육 열심히 해요. ADHD, 충동성, 과잉행동, 부주의가 합쳐지잖아요. 그냥 차도를 뛰어드는 거예요. 이 차가 안 보여요. 자기 앞에 길만 보여요. 빨리 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 이런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과잉행동이랑 충동성이 좀 줄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대부분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손톱은 엄청 뜯어요. 머리도
다리도 엄청 뽑아요. 어떤 학생들은 계속 다리 떨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지만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공부만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해요. 혹은 어떤 학생들은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는데 이제 앉아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엄청 먹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준비하면서 10kg, 15kg 늘기도 하죠. 계속 먹어요. 그러나 그 성향이 남아있어서 나의 삶에 방해를 주면은 그거는 어렸을 때 성인 ADHD 성향이 있었고 그 일부가 남아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잉행동은 나이가 들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물건을 엄청 많이 산다. 계속 사업이 망했는데 또 사업을 한다. 계속 일하는 건 너무 지겨워하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한다. 음주운전을 반복한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계속 술자리 가지면서 술을 마신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그날 충동이 딱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또 깊은 관계를 가진다. 다 이제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합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성인 ADHD 성향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좋은 말은 아닌데요. 주변에서 너무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일 저 일 참견하고 간섭한다. 오지랖이 너무 넓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인 ADHD 성향이도 되게 착한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착하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상처받아요. 속상한 일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인 ADHD 성향인 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뭔가 하면은요. 성과가 빨리 빠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날 팔아서 그날 돈을 확인하고 그날 가져가거든요. 그러나 뭐에 약하냐?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그런 거는 하다가 진짜 지겨워서 한 3달 하다가 보면은 푹 지치는 거예요. 차라리 3달 전부터 공부하면 되거든요. 시험 3달 전부터 공부하면 돼요. 근데 시험 1년 전부터 하잖아요. 3달 지나부터부터 놀고 질려요. 공무원 시험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런 다음에 또 지루한 일, 반복적인 일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로 인해서 내가 삶에 어렸을 때 ADHD가 있었고 이런 성향으로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성인 ADHD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주의도 문제도 돼요. 어떤 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반복해야 되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계속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를 해요. 뭐를 빼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해도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인 분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 분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틀림없이 얘기했대요. 아내는 기억이 안 나요. 아내는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남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넌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넌 공감을 못해. 넌 맨날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되게 착하거든요. 진짜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생활에 이렇게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괴로워서 어쩔 수 없고 이거로 인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는 이제 나에 대해서 성인 ADHD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성인 ADHD 치료는 필수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거 많이 비유로 드는 건데요. 성인 ADHD 경향이 없으면요, 이 연예인들이 예능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능에선 일단요, 실수를 하지 좋아해요. 성인 ADHD 부주의가 있지요. 엉뚱한 말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 ADHD 과잉 행동 있지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재밌어요. 사람들의 웃음을 주고 즐겁게 하는 건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성인 ADHD인 분들은 타이밍을 탁 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능을 하게 되면은요, 예능인들이 딱 거기서 맥히는 거예요. 이 예능인들이 만약에 ADHD 약을 먹고 예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분해지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예능이 끝나요. 그래서 예능이 잘 되는 연예인이 있으시고 예능을 못하는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알 수 있어요. 나 성인 ADHD 성향이 있는데 일상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물건 좀 잊어먹으면 어때?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자, 여기까지는 이분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음주운전을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술 마시는 친구들을 안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친구들을 만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때 성인 ADHD를 치료해야죠. 치료하지 않으면은 또 음주운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돼요. 난 성인 ADHD 성향이 있어요. 난 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꼼꼼할 필요가 없어요. 비서가 알아서 전부 챙겨줘요. 나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집에서 나는 맨날 남들이 아내랑 자식이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작은 일로 막 화를 내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제대로 참지를 못해요. 그런 다음에 한번 집에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랑 자식이 나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리고 아내랑 자식이
자식이 약속해요. 예를 들어서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맨날 잊어먹어요. 아이가 아빠 나 생일이야. 맨날 잊어먹어요. 그럼 이분은 야 이러다가 나 자식들한테 완전 미운털 받아서 안 되겠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다른 거예요. 성인 ADHD 성향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유쾌하고 재밌게 산다. 그리고 부주의도 장점이 있어요. 뭐 장점이 있냐? 지겨운 건 안 하고 재밌고 중요한 것만 챙겨요. 직원한테 위임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다 위임하거든. 그러면 치료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맨날 너 잊어먹는다. 너 깜빡인다. 너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야단 맞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맨날 내가 맡는 일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일을 못 맡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뚫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